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혁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굶주림 때문에 북한을 떠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심장부에서 7호 감찰부라는 특수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위 1% 엘리트만이 아는 검은 돈과 권력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곧 저의 목줄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15,000km를 걸어야 했던 이유는 배고픔이 아닌 정치적 숙청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체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상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숙청은 경고 없이 아주 조용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곧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비밀 문서를 처리하다가 제 이름이 숙청 대상 목록의 하단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심장부에서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겪었던 배신과 공포, 그리고 5만 달러의 비밀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호 감찰부는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달러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금괴와 위조 지폐, 그리고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지만 속으로는 체제의 위선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인민의 고통 위에서 사치를 즐겼습니다. 저를 탈출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제 직속 상관이었던 리 부장의 숙청이었습니다. 리 부장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반당분자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부장의 책상은 깨끗하게 비워졌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양의 숙청 방식입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저의 차례라는 것을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탈출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7호 감찰부의 비자금 창고에서 인민의 피와 같은 미화 5만 달러를 빼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제 생명을 유지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5만 달러를 몸에 숨기는 일은 숙청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폐를 최대한 압축하여 허리띠 안쪽과 구두 밑창에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제 몸은 이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돈을 숨긴 채 평양 시내를 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의 눈빛, 동료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탈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은 가족 모두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받고 지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흘렸던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배신하는 죄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관문인 압록강 도강은 저에게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공포를 만났습니다. 저를 기다린 것은 자유가 아닌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브로커 세계였습니다. 제가 접촉한 브로커는 왕 사장이라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5만 달러의 존재를 은밀히 알렸습니다. 이 돈은 저를 최고급 VVIP 루트로 한국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시에 저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왕 사장은 저를 중국의 은신처로 안내했습니다. 외딴 산골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처럼 돈을 들고 온 혹은 돈이 없어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돈가방을 든 북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왕 사장은 곧바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5만 달러를 모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을 모두 넘기는 순간 저는 폐기 처분될 물건처럼 버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1만 달러만 성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안전한 태국 대사관 앞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과 사를 건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왕 사장이 자신과 부하들을 시켜 저를 습격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5만 달러를 꺼내 옷 깊숙한 곳에 꽁꽁 묶은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창고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양의 숙청보다 이곳의 생존 게임이 훨씬 더 잔인하고 더러웠습니다. 브로커의 눈빛은 북한 보위부 요원의 눈빛보다 더 탐욕스럽고 위험했습니다. 결국 왕 사장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15,000km의 육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VVIP 루트를 탔지만 그것은 지옥행 급행열차와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목숨을 노리는 시선 속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베트남 국경 밀림을 지날 때 그 끈적끈적한 습도와 귓가를 맴도는 독충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매 순간 5만 달러가 숨겨진 허리띠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이 저를 살리기도 하고 저를 죽이기도 할 것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걸었습니다. 걷다가 넘어질 때마다 지폐가 젖지 않았을까 확인했고 그 돈 때문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라오스의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순찰을 돌았고 왕 사장은 저를 밀림 속에 숨겼습니다. 저는 웅덩이에 몸을 숨긴 채 머리 위로 수비대의 발소리가 지나가는 것을 숨막히게 기다렸습니다. 풀잎에 찔린 상처와 독충에 물린 고통은 북한에서 겪었던 굶주림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왕 사장에게 약속했던 4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세는 동안 제가 도망칠까봐 저를 감시했고 저는 그가 돈을 받고도 저를 죽일까봐 마지막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돈을 모두 확인한 왕 사장이 가도 좋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트였지만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비루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따뜻한 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은 5만 달러를 가지고 왔던 엘리트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이곳의 모든 것은 새로웠습니다. 특히 저는 자유라는 개념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감시도 없는 곳에서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가장 큰 좌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최고 기관의 엘리트였지만 남한에서는 그저 말투가 다른 탈북민이었습니다. 저의 북한 학력이나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어디에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5만 달러를 만지던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저는 엘리트였는데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가진 북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배신과 공포를 세상에 알리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허위와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저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악마 같은 체제를 고발하기 위해 잠시 떠나와 이 자유의 땅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몸조심하고 있어라. 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겪은 북한 엘리트층의 충격적인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숙명입니다. 이 진솔하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제가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